대한민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늘 같은 의문을 던진다. 내가 낸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치권은 수많은 약속을 내세우고 정부는 다양한 재정을 편성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세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예상 밖의 장면에서 답을 발견한 이들이 있다. 바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다. 최근 일본 SNS에서는 서울 한복판의 횡단보도 위 그늘막과 버스 정류장의 온열의자 같은 생활시설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들은 이런 곳에 세금을 쓰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작지만 체감 효과는 압도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감탄 대상이 거대한 건축물이나 수조 원 규모의 국가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길모퉁이에 세워진 작은 그늘 하나였고 신호등 옆에 놓인 소박한 시설이었으며 겨울철 버스 정류장에서 따뜻함을 제공하는 좌석 하나였다. 이 장면은 한국 행정이 가진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드물 정도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발달한 국가다.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을 포착하면 이를 빠르게 제도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거창한 구호보다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횡단보도 그늘막이다. 지금은 서울 시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름철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지나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 2015년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서리풀 원두막이라는 형태의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에 그늘을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후의 확산 속도였다. 효과가 입증되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결국 중앙정부는 설치 기준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제는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 그늘막이 등장했다. 기온과 바람의 세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펼쳐지거나 접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작은 발상이 전국적인 혁신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장수의자 역시 인상적인 정책이다. 이 시설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오래 서 있기 힘든 노인들이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한 목소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의자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 노인에게 몇 분 동안 서 있는 일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젊은 층에게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위험이 될 수 있다. 장수의자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그 결과 단순한 의자 하나가 교통안전정책으로 인정받았고 정부 혁신 사례로까지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 사회의 수준은 약자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는지에 따라 판가름 난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온열의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겨울철 버스를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차가운 금속 좌석에 앉는 순간 몸의 열기가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한국은 이 불편을 단순히 참고 견디라고 하지 않았다. 해결책은 명확했다. 의자를 따뜻하게 바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곧바로 그 변화를 체감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공공정책의 본질이 체감에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수천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 해도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반대로 매일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작은 시설 하나는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늘막 하나, 의자 하나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스마트 쉼터도 등장했다. 냉난방 설비는 물론 공공 와이파이, CCTV, 비상호출 장치, 휴대전화 충전 기능까지 갖춘 첨단 버스 정류장이다. 이제 이 공간은 단순히 대기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더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시스템이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 칠레,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이를 배우려 했다. OECD 혁신 사례로 선정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감탄하는 지점은 오히려 이런 일상 속 장면인 경우가 많다. 깨끗하게 유지된 거리, 정확하게 운행되는 대중교통, 촘촘히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 횡단보도 위 그늘막, 따뜻한 버스 정류장 좌석,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결국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자신이 낸 세금이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꿔주는 것, 어르신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게 만드는 것. 그 단순한 기대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감탄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배려가 도시 곳곳에 스며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세금은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훌륭한 행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사소한 배려에서 출발한다. 서울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늘막 하나, 장수 의자 하나, 온열 의자 하나는 세금이 어떻게 가장 이상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민이 낸 돈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 바로 그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세금은 이런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생활 인프라에 감탄하던 이들은 선거철이 되자 또 다른 장면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설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풍경이었다. 선거 기간의 한국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거의 문화적 충격에 가깝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다. 출근길 교차로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반복적으로 들리는 후보 이름, 도시 전체가 마치 축제처럼 변하는 분위기. 선거가 다가오면 펼쳐지는 이 장면은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해외 방문객들의 시선은 다르다. 실제 반응을 보면 한국은 모든 것에 K-팝을 접목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나온다. K-팝 민주주의 국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반응도 이어진다. 조 바이든이나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누군가가 거리에서 춤추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놀라움이 쏟아진다. 일부 외국인들은 거리에서 펼쳐지는 선거 유세를 보며 이것이 정치 활동인지 아니면 K-팝 공연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함께 춤을 출 뻔했다며 웃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한국의 선거 풍경은 낯설고도 강렬하게 다가온다. 서구권 국가에서는 정치와 오락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후보를 알리기 위해 음악과 안무, 거리 인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생소하지만 동시에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유다. 물론 모든 반응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아침 7시 45분부터 이런 소리가 들린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끄럽고 잠을 깨운다는 불만 역시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 누군가는 즐겁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소음이라 비판한다. 어떤 사람은 특정 정당을 향해 날카로운 의견을 던진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드러나고 그 자체로 논쟁이 이어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반응이 단순한 유세 장면을 넘어 정치 체제에 대한 토론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일부는 대통령이라 해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구조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찬반을 떠나 그 모든 과정이 외국인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다. 결국 해외 방문객들이 한국에서 놀라는 이유는 단순히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횡단보도 위 그늘막에서는 시민을 향한 세심한 행정을 발견하고 장수의자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읽어낸다. 그리고 선거철 거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경쟁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생생한 민주주의를 목격한다. 어쩌면 그들이 진짜로 놀라는 이유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언제나 시끄럽다. 거리도, 인터넷도, 그리고 선거 기간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는 살아 움직이는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불편함이 보이면 개선하려 하고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리낌 없이 비판한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오면 각자의 의견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보며 웃고 놀라고 때로는 당황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인상을 남긴다. 이 나라는 멈춰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작은 그늘막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행정의 속도와 선거철 거리를 가득 채우는 시민들의 열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 어쩌면 외국인들이 진정으로 놀라는 대상은 바다도 강도 초고층 건물도 아닐지 모른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대한민국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